왜 시행할까요?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로 아주 시장이 시끌시끌 뜨겁습니다. 자, 얘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 내용 자체는 그래요. 하반기 경제 활력 보강 추가 대책과 주택 금융 개선 방향이라는 대책이 발표되면서 세 가지가 골조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안심 전환 대출입니다. 자, 안심 전환 대출이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로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을 연 1.85에서 2.2%의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서민형 대출 상품이다라는 거가 하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저신용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상품인 햇살론 공급 규모를 2조 9천억에서 3조 2천억으로 3천억 늘리는 방안에 대한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는 햇살론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무주택자가 수도권을 제외한 미분양 관리 지역에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미분양 주택이에요. 매입 자금을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론 요건을 완화하겠다라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가 안심전환대출, 두 번째가 햇살론, 그리고 세 번째가 보금자리론이라는 세 가지인데요. 자, 일단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2015년 한 차례 시행됐던 안심전환대출과는 달리 대상자에 대한 요건을 까다롭게 갖추고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연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1인 가구를 포함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자, 혼인한 지 7년 이내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다라는 기준이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 이러한 소득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7월 23일 이전에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자만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두 가지의 요건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공급 한도가 20조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라는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결국은 2015년에 시행됐던 것과 이번에 시행하는 것의 차이점이다. 따라서 쟁점은 그렇습니다. 9억 원 이상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가 적었던 9억 원 미만 구축 아파트의 거래를 오히려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경제 활성화 및 주택 금융 개선을 위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필요한 이유가 지금 시점에서, 굳이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고 하는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이유가 지금 왜 필요하냐라는 두 가지가 지금 대립되고 있는 상황인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게 시장 띄우기 역할을 해줄까요? 별로? 네. 이게 지금 집 사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아니라 기존의 담보대출 비싸게 받아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싸게 바꿔줄게, 이런 목적의 대출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싼 대출 써라. 근데 이제 제가 2015년에 받은 사람이에요. 받았어요. 예. 2015년에 한 번 했고 지금 2차잖아요. 전환대출 당시에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2.6%인가 지금 원금이랑 이자 상환하면서 쓰고 있는데, 이제 그거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다주택자가 됐거든요. 네. 됐어. 이번에는 안 돼. 1주택자만 돼요. 금리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싸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좋은 조건을, 그러니까 이자 부담을 줄이면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또 소득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지는 않을 거고 일부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금액도 20조 원이라서 이 뭐 소진 다 되면 지난번에는 돈이 금방 소진돼가지고 추가 하루에 5조씩 소진됐대요. 그렇게 이제 네. 요번에는 이제 뭐 네. 첫날 뭐 1조도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일 1조 5천억씩 소진이 돼야 이게 보름 동안 14일 동안 받는 건데 20조가 소진이 되는데, 이런 추세면 소진이 다 안 되는 거 아니냐. 처음에 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추세가 줄어들 텐데 그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근데 뭐 보니까 신청한 사람들 대기도 많고 그랬다고 해서 다 소진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존에 대출 받았던 사람들한테 좀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어떤 혜택.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서민들 안심 전환하게끔 해준 이름이 딱 그건 것 같아요. 그 소득도 보고 이러고 1주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러한 쟁점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 또 따로 있어요. 음. 뭐냐면 왜 시행할까요? 이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가 줄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어떻게 한 달에 되나요? 내가 음. 예를 들어 100만 원으로 원금 이자를 냈어. 음. 근데 이걸 쓰면 85만 원만 내면 돼. 15만 원 나 더 남아. 음. 그럼 그거 뭐예요? 뭐 할까요? 소고기 사 먹겠지. 예? 치킨도 사 먹고. 그러니까 결국 금융 비용이 줄면 그만큼에 대한 뭐 저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소비를 할 수 있을 여력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혜택을 저소득층에게 주겠다. 저소득층 표현이 그렇다. 이제 서민 서민에게 네. 그러니까 주겠다. 대출을 쓰고 있는 이 분들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실 단편적으로만 읽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의 개인의 채무 비율, 그다음에 주택 연체 비율,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조건들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가 그동안 계속 있어 왔거든요. 좋다고 좋을 걸? 안 좋아. 아니야. 우리나라 담보대출 연체율 안 나빠. 연체 없어. 별로. 왜 가계 대출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뭐 경기가 부채는 가계 부채는 경기- 늘어나고 있어. 경기가 네. 무너지면 네. 한 방에 다 아웃될 수 있다. 아니야. 뭐 제가 이런 식의 제가 얘기들이- 봤던 데이터에서는 음. 가계 부채 연체율 높지 않아요. 그래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식의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이 너무 많으니까 좀 한 방에 훅 안 가게 안정적으로 좀 살짝 그렇죠. 건드려 주려고 하는 거 그건 아닌가? 있죠. 그게 줄면 연체율도 낮아질 거고 더 낮아질 거고. 그러니까 미리 좀 대응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소장님 얘기했던 대로 이자가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되므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두 가지 측면이 보여지는데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 지금 할까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어느 지역이나 뜨거운 지역이 있으면 차가운 지역도 있고 차가운 지역이면 또 뜨거운 지역도 있고 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지역들이 서울하고 수도권에 대해서 연일 집중 포화를 날린 이런 상황에 이런 부분들이 진짜 우려했던 대로 9억 원 미만 구축 아파트의 거래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이러한 역할에도 뭐 크진 않지만 경기 안 좋은 지방 사람들은 이거 못 써요? 쓸 수 있죠. 그럼 지방도 도움 되는 것이 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서울, 이게 서울, 지금 수도권. 이게 경쟁이 심해지면 집값 기준으로 예? 싼 집에다 우선적으로 준다며요. 딴 집으로 그러면 준대요. 서울에 8억 5천짜리에다가 받은 사람이랑 저희 지방에 3억짜리 받은 사람이랑 경쟁하면 거기 지방에 더 많지. 거 해주고 여기 거 안 해주겠네. 그러니까 뭐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뜻을 그렇게 나쁘게 저는 아니야 읽히진 않아요.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장을 이렇게 달고 물론 뭐 굳이 해석을 하자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자를 줄인 다음에 이자가 줄었으니까 다른 데서 신용대출을 더 빌려가지고 집을 한 채 더 사야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일주택자도 나타날 수도 있겠죠. 네. 예. 근데 그거는 15만 원 이자 덜 남은 거 가지고 이자 덜 내도 되는 거 가지고 소고기 안 사 먹고 빌라라도 하나 더 대출받아 사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문제인 거지. 그리고 또 사실 그래요. 따지고 보면 과연 줄어드는 이자율 에 의해서 세이브되는 금액만큼 과연 이게 소비로 연결될 것이냐라는 부분도 이거 퀘스천이에요. 네,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들을 펼쳐왔지만 일단 소비로 연결이 되려면 나는 된다. 그래요? 된다. 소비로 연결되려면 일단 사람들이 부담을 좀 안 느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은행 선생님 제 이자 좀 깎아주세요. 제가 이자 덜 내는 만큼 다 소비할게요. 저는 할 거야. 예, 전 된다. 예, 제 이자 좀 깎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게 결론이네. 깎아주세요. 지금 기준금리 미국 요번에 낮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계속 낮출 거 아니야. 질 수 없음 하면서 제발 좀 낮춰주세요. 제가 이자 덜 내면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겠습니다. 네, 많이 쓰고 다닐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자율을 전체적으로 낮춰주는 걸 기대하면서 이제는 뭐 낮아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좋습니다.